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아티스트 한 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클래식계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는, 그야말로 천재라는 단어를 재정의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양인모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거의 10년 동안 아무도 1등을 못한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승을 한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만날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와, 시작부터 어마어마하죠. 세계적인 거장 파비오 루이지의 극찬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당시 클래식계가 그의 등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의 재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말이죠. 그야말로 처음부터 차원이 다른 연주자였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어떻게 한 젊은 연주자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는지, 인모닌이라는 별명이 탄생한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파가니니 콩쿠르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너무 까다로워서 2006년부터 무려 9년 동안 1위 우승자를 뽑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20살의 양인모가 나타나서 심사위원 만장일치에 가까운 실력으로 이 오랜 침묵을 깨고 우승을 차지해버린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인모와 파가니니를 합쳐 인모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양인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파가니니 스페셜리스트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은 그가 어떻게 전혀 다른 색깔의 또 다른 거대한 산을 넘으면서 자신의 음악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증명해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파가니니가 이탈리아의 태양처럼 뜨겁고 화려한, 그야말로 불꽃 같은 기교를 상징한다면요,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의 겨울처럼 차갑고 깊은 얼음 같은 내면의 강렬함을 대표하거든요. 이 뜨거운 불과 차가운 얼음을 둘 다 완벽하게 다룰 줄 안다는 것, 이게 바로 양인모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어요. 보세요. 2015년에 파가니니, 그리고 7년 뒤 2022년에 시벨리우스. 이 양대 산맥을 모두 한국인 최초로 정복한 겁니다. 물론 그전부터 이미 세계적인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었고요. 이러니 K-클래식 현상을 이야기할 때 양인모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단순히 콩쿠르만 잘하는 연주자였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양인모의 진가는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머릿속, 그의 깊은 음악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두 개의 앨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두 앨범은 그냥 연주 모음집이 아니에요. 이건 양인모의 선언문 같은 겁니다. 첫 앨범으로는 나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야, 이 정도 실력이야 하고 세상에 증명했다면, 두 번째 앨범으로는 이게 바로 나 양인모의 음악이다 라고 자기만의 세계를 아주 뚜렷하게 선포한 거죠. 현의 유전학이라니, 아니 앨범 제목부터가 뭔가 다르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요, 바이올린 줄의 재료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를 음악으로 풀어낸 거예요. 연주자가 아니라 거의 음악학자 수준의 접근이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앨범을 쭉 들어보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동물창자로 만든 옛날 현으로 연주하던 중세 음악에서 시작해서 점점 시대를 거쳐서 현대의 금속현으로 연주하는 탱고까지. 이걸 들으면서 현이 바뀌니까 소리랑 음악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정말 똑똑한 기획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양인모를 그냥 잘하는 연주자가 아니라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는 그의 태도, 바로 그겁니다. 보통 우리가 클래식 연주자라고 하면 어때요? 악보에 쓰인 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연주하는 걸 최고로 치잖아요. 그렇죠? 작곡가가 남긴 악보는 거의 성경처럼 절대적인 것이었으니까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그런데 양인모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요. 그에게 악보는 따라야 할 명령이 아니라 작곡가가 건네는 하나의 제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악보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곡가님, 왜 이 음을 여기에 쓰셨어요? 하고 수백 년을 뛰어넘어 대화를 거는 거죠. 훨씬 더 깊이 파고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의 연주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끊임없이 왜? 라고 묻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악보 너머까지 과감하게 탐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과는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다 보여줘요. 지휘자 없이 앙상블을 이끌고 옛날 바로크 음악부터 완전 새로운 현대 음악까지 다 연주하고 심지어 매일 작곡을 한대요. 이건 그냥 연주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음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개척자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미래지향적인 아티스트가 과연 어떤 악기를 쓸까요? 그의 생각과 철학을 담아내는 목소리, 바로 그의 악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독창적인 비전을 가진 예술가한테는 그걸 표현해낼 특별한 목소리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의 손에 들린 악기, 그의 파트너 말입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80억 원입니다. 와, 진짜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양인모의 위상이 클래식계 최정상, 그중에서도 정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악기의 이름은 바로 카로두스인데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을 만든 장인 과르넬이 될 재수예요. 임모니니가 파가니니를 만든 장인의 악기를 연주한다. 이거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운명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악기 중 하나를 손에 들고 가장 미래적인 음악적 질문을 던지는 아티스트.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비전이 이 한 사람 안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는 이 오래된 악기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의 소리를 들려줄까요? 앞으로 그가 뭘 할지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게 만드네요.